안녕하세요. 누군가는 이자하고 원금 갚느라고 허리가 빈다는데 또 어떤 이들은 이자로만 1인당 7천만 원을 벌었답니다. 와, 대단하네요. 이자 소득의 상위 0.1%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자로만 7천만 원을 번답니다. 참 대단한 거네요. 이자 소득의 상위 1%는 1년에 1,700만 원의 이자를 받고 있답니다. 1,7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면 1년이면 1,200, 120만 원이면은 1년에 1,440, 130만 원이면 1,680만 원. 대략 한 달에 130만 원 이상의 이자 수익을 얻고 있는 거죠. 한 달에 뭡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1,700만 원, 1,700 맞네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상위 1%에 해당되는 이자 소득이 1,700만 원이다라고 하면 한 달에 130만 원 이상을 이자 소득으로 번다라고 하면 되게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1%라고 하니까 100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이자 소득으로 좀 의미 있게끔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모든 이자 소득의 인당 평균은 36만 8천 원. 36만 8천 원은 뭡니까? 이제 36만 원이니까 한 달에 한 2만 원쯤 되는 거죠. 벌어들인 돈이. 3만 원이에요. 한 달에 3만 원. 한 달에 3만 원. 저도 이제 채권으로 들어가 있는 돈이 한 40만 원쯤 되거든요. 800만 원이라고 치고요. 0.06 치면은, 그래. 저도 이제 한 달에 그래도 평균 한 4만 원 정도는 벌어들이네요. 1년으로 치면 한 50만 원 조금 안 되게 이자 소득을 이제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자 소득으로 받는 게 금액이 저거밖에 안 된다고? 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건 또 뭐냐, 결국에는 이제 자본소득이 이제 많은 사람들은 되게 극소수에 불과하다. 0.1%라고 하면 1000명 중에 1명, 1%라고 하면 100명 중에 1명이다 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비록 벌어들인 돈이 적어도 성실하게 착실하게 돈을 저축해서 그 저축한 돈을 가지고 예금도 넣고 또 이제 고배당 우량주나 아니면 장기 채권도 사서 이자를 좀 받는 쪽으로 이제 모습을 좀 이렇게 바꿔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순 계산해가지고요, 1,000만 원을 채권 이자 세전 7%인데 넣으면요, 대략 세후 이자로 한 6%쯤 됩니다. 1,000만 원 집어넣으면 1년에 60만 원이 생깁니다. 60만 원이 생기고, 채권 이자를 분기에 한 번씩 준다라고 하면, 분기에 15만 원씩 생기는 거예요. 월로 치면 월 평균 5만 원씩 생기는 거죠. 1,000만 원 집어넣으면 월 평균 5만 원씩 생긴다라고 하면 이게 적은 거냐고요? 적지 않습니다. 2천만 원 넣으면 1년에 이자 수익을 120만 원 얻는다. 그리고 월 평균 한 10만 원 정도 생긴다라고 하면 이 또한 엄청 큰 돈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염두에 두면서 좀 늘려가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1,000만 원 만들기, 2천만 원 만들기, 그걸로 고이자를 주는 채권을 사서 오랫동안 이자 소득으로, 이자 수익으로 월에 10만 원, 월에 5만 원 버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시작하고요.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채권 이제 투자하는 금액을 5천만 원 되게 하고 1억 되게 하면 어떻습니까? 1억이 되면 얼마입니까? 1억이면 600만 원. 월에 50만 원씩 생기는 겁니다. 50만 원이 적습니까? 무지하게 크죠? 정말 이제 잘 관리해가지고 만약에 채권으로 2억을 집어넣었다고 쳐볼게요. 1년에 1,200만 원, 월에 100만 원씩 만약에 이자 소득이 생긴다라고 하면요, 이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장난이 아닌 거죠. 제가 예시를 드는 게 있습니다. 월 소득이 200만 원인데, 월 소득이 300만 원이에요. A도 300만 원, B도 300만 원. 근데 A는 원리금으로 해가지고 매달 갚아야 되는 게 30년 동안 100만 원씩이다. 라고 하고, B는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이자하고 배당 소득으로 월 100만 원이 생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 볼 때 월급은 300, 300으로 똑같지만 A에 해당되는 사람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월에 200, B라고 하는 사람은 월에 쓸 수 있는 돈이 300 플러스 100 해가지고 400인 거예요. 뭐냐? 2배로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B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제 100만 원씩 더 들어오기 때문에 저걸 재투자하면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날 수 있는 돈은 더 크죠. 400이 430되고 450되고 500되고 600되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월 이제 고등소득이요. 급여소득 300,
자본소득 100만원, 이자소득 100만원 이렇게 해서 A는요. 쉽지 않죠. 뭐 단순 비교지만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는 저축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이 적을 수 있다. 근데 그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복리의 효과다 어쩐다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됐건 간에 처음부터 바로 아주 크게 팍팍 돌아오진 않는다라는 것. 근데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면 무시 못할 만큼의 아주 큰 돈이 돼서 우리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고 하나씩 둘씩 차근차근 축적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자 소득이다, 자본 소득이다. 이걸 그냥 금방금방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걸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길게 내다보자고요. 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좀 자기의 돈을 잘 좀 관리해서 축적하고 쌓아가고 늘려가면은 그게 삶에 더욱더 보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는 게 힘들죠. 어렵습니다. 뭐 누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자 월 20만원 남기려면 1억을 모아서 은행에 내야 된다. 그 1억을 모으려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과 리스크를 감내하고 스스로 내가며 채권과 주식 배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그렇죠. 근데 뭐 리스크 감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투자하는 사람들 원금을 지키지 못할 우리가 있는 거고 은행에 그냥 넣어서 월 이자 20만원 받고 1억 집어넣는 사람은 원금이 거의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거죠. 이게 현실인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세금 다 내고 저축해서 이자 소득 15.4% 내고 그리고 이자 소득 얻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부러워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서민하고 0.1%, 1%에 되는 사람하고 비교하냐. 뭐 이런 얘기도 더 있고. 부럽죠. 부럽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인 거군요. 이래저래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한 대가로 저축해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한다라면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라는 겁니다.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은 1,700만원, 0.1%에 해당되는 사람은 7천만원의 이자 소득을 얻고 산다. 그리고 나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못할 거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 나도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살아가지고 상위 1%에 해당되는 이자 소득 1년에 1,700만원 받는 사람에 속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도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살아간 삶은 항상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걸 쉽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지내야 되겠죠. 차근차근 살아가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좀 대단하게 마음을 굳게 먹으면서 성실하게 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